자, 그럼 이제 행정 주체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행정기관에는 이제 그 교과서 보면 작용법상의 개념, 이렇게 또 조직법상의 개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주로 이제 작용법상의 어떤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작용서 개념은 행정기관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 구성단위 이렇게 보는 것이 작용법상의 개념입니다. 행정권은 누구한테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어떻게 대외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구성단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행정작용법적인 그 행정기관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행정권한을 행사를 하니까 행정권한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권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권한을 가지면 항상 책임이 같이 따라갑니다. 누가 권한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행정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서 어떤 권익을 침해했다. 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 이제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행정심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보면 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은 이런 작용법적인 개념이다. 국민에게 어떤 행정작용을 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면 책임질 자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여러분 중에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정권한라고 하게 되면 행정권한을 할 때 여러분 딱 그 두 가지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 어떻게 행정할 것인가 의사결정 권한하고 두 번째는 그 결정된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대외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과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를 가져야 온전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행정기관에는, 앞으로 그 행정주체와 마찬가지로 개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행정주체는 여러 개의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행정기관에 여러 종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을 보조하는 보조기관, 보조하는 보좌기관, 또는 행정기관은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등등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그게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행정기관 하면 행정청을 일컬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행정기관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청이다. 왜 중요하냐? 아까 말한 행정권한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대외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행정권한인데 이거를 온전히 가진 것이 바로 행정청입니다. 그 행정청이란 왜 중요하냐?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행정청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가 있다면 법무부 내에서 행정청이라는 것은 누가 행정청이냐?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정청이. 그 다음 나머지 법무부 차관이다. 그 다음 법무부 무슨 국장이다. 과장이다. 쭉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은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보조기관. 이 사람들은 행정관 의사결정권은 없죠. 행정청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옆에 법무부 장관의 비서가 있다면 그건 보좌기관이다. 행정청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좌하는 기관이다. 보조기관은 이 개선 라인으로 있는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을 보조기관이라고 보좌기관이라는 것은 그 결제 라인은 없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걸 보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 의결기관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은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대에 표시할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의결기관이라고 합니다. 얘도 공무원이 어떤 비위가 있어서 징계를 한다 하면은 징계위원회에서 그 비위에 맞게 뭐 예를 들면 정직 처분할 것인가, 파면을 할 것인가, 해임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 징계위원회가 그 어떤 내용의 징계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죠. 그러나 실제로 징계 처분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 권한은 징계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지만 대외적 표시할 권한은 임용권자인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의사결정 권한과 대표시 권한이 분리되어 있죠. 그런 거고 심의기관이나 뭐 자문기관에는 의사결정 권한도 대외 표시 권한도 없는 그런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행위라는 의사결정 대외 집행권은 없죠. 그래서 행정기관에는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에는 이 작용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종류의 행정기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다. 왜 행정청이 중요하냐? 행정청에 관한 의사결정하고 대의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행정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에 대해서 어떤 행정착오를 하는 것은 전부 행정청의 명의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대단히 중요하고 책임을 진다면 행정청이 지게 되죠. 물론 이제 행정청이 속하는 행정주체가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행정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행정청에는 독임제 행정청과 또 합의제 행정청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임제 행정청이라는 건 그 행정을 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 법무부 장관 하나 이런 것을 독임제 행정청이라고 하고 합의제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청인데 의사결정하고 대외 표시하는 기관이 다수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위원회라는 이런 것, 이 합의제 행정청이죠. 합의제 행정청하고 또 행정기관 다릅니다. 아까 말한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죠. 그건 합의제 행정청은 아닙니다. 왜? 의사결정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대의 표시를 못하니까. 그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 합의제 행정청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예를 들면 중앙행정심판은 것은 행정심판에 관한 결정할 때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 결정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처분이 잘못되면 취소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과 대의표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결정을 자기 이름으로 대의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합의제 행정기관 중에서도 합의제 행정청이죠. 그건 아까 말한 행정 내부에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이긴 하죠. 의결기관이니까. 그러나 의사만 결정하고 대에 표시할 권한은 없으니까 합의제 행정청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정청과 행정기관이라는 개념, 행정기관이 넓은 개념이다.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합의제 행정청이고 그 행정청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그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 뭐 심의기관, 뭐 자문기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감사기관, 뭐 부속기관 등등등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할 때 그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행정주체 나왔죠. 행정주체하고 행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이제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청에는 독임제 행정청도 있고 합의제 행정청도 있다. 그 위원회 이름을 가진 게 보통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그 합의제 행정기관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의사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것을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그냥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행정기관에 이 행정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법무부 같은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같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뭐 차관이다, 국장이 되는 것들은 전부 보조기관, 비서 같은 건 보좌기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청이 행정권한을 자기가 직접 하면 그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가 직접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의 어떤 그 행사에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 가지고 보조기관에다가 자기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보조기관이 행정청이 됩니다. 이제 그런 뒤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고,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뭐 위임 받아서 그 다음에 행정청에는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서울시장 앞으로 이제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서울시는 뭐 사무분야인데 그 행정기관이지만 거기서 행정청은 서울시장이죠. 그런 된다 이런 걸 구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뭐 뒤에 공무수탁사인 등등등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한을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하는 범위 내에서 공권력 그런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행정기관은 조직법적인 개념의 행정기관도 있고 작용법상 행정 개념도 있는데, 우리 이제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작용법상 행정기관 개념이 중요하다. 작용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이니까 국민에 대해서 한다 권한 행사하는 거니까 권한 행사의 어떤 기본 단위 이거를 이제 작용법상 행정기관이라고 개념이고, 그 행정기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행정청, 보조기관, 보좌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그 다음에 무슨 부속기관 등등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청이다. 왜 행정청이 중요하냐?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대의 표시하는 권한 이거를 온전히 가진 것이 행정청이 중요하고, 보좌나 보좌, 보조, 보좌, 심의, 의결 뭐 이런 기관들은 전부 이 행정청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